안녕하십니까. 아이존 안과에서 망막 백내장 파트를 맡고 있는 양종용 원장입니다.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망막 점막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망막 점막이라는 거는 이제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이제 망막, 전막. 이 전자는 이제 앞전자를 써서 망막 앞에 불필요한 막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망막 전막증이라고 합니다. 뭐 다른 말로는 뭐 황반주름증, 뭐 망막 안막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. 망막 점막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증상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. 뭐 사실 무증상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고요. 만약 이 망막 점막이 증상을 일으키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. 첫 번째는 시력 저하, 두 번째는 왜곡시입니다. 왜곡시를 느끼는 경우에는 반듯한 선이 휘어져 보인다든지 아니면 반듯한 선을 보았을 때 그 간격이 뭐 좁아졌다가 뭐 넓어졌다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, 아니면은 어떤 물체가 뭐 들어가 보인다든지 툭 튀어나와 보인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왜곡시라고 할 수 있고요. 좌우에 그런 물체를 봤을 때 크기가 달라져 보는 것도 우리가 왜곡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두 눈 중에서 가장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뇌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특정 한쪽 눈에 왜곡시나 시력 저하가 있더라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좀 가장 많고요. 아니면 우연치 않게 안과에 들려서 뭐 다른 병 때문에 조금 검사하셨다가 그래서 망막 점막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제서 이제 한쪽 눈씩 가려보고 뭐 암슬러 격자라든지 어떤 그런 이제 바둑판 같은 모양을 봤을 때 좀 휘어져 보이고 왜곡시가 느껴지는 현상을 보고 내원하는 경우가 조금 많다고 할 수 있겠죠. 이제 망막 박리는 이제 후유리체 박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망막과 유리체 사이가 원래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고, 그 분리된 공간으로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세포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제 막을 끼는 경우가 망막 점막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하겠는데, 이러한 후유리체 박리가 잘 생기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화죠. 이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이제 후유리체 박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, 그 후유리체 박리가 생기면 망막 점막이 이제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연령과 관련해서 조금 노인들이 조금 잘 생기기 쉽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망막 점막을 처음 진단을 받았다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조금은 자주 보는 경향이 있어요. 뭐 그 이유는 가끔 가다가 속도가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. 제가 환자들한테 늘 강조하는 건데, 신경 조직은 한번 손상되면은 이제 다시 회복이 좀 어려울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좀 조기 발견, 조기 치료하는 게 낫다라고 환자분들에게 강조하기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망막 점막이 발견되면은 한두 달 간격으로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확인해 보고, 만약에 그 변화가 속도가 조금은 느리다, 조금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뭐 석 달에서 6달 간격으로 망막 단층 촬영을 통해서 이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. 이제 뭐 망막 점막의 치료로 뭐 이제 뭐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. 뭐 먹는 약이 있다든지 뭐 주사가 있냐, 뭐 눈에 좋은 영양제 같은 게 있냐고 물어보는데, 사실은 그런 거는 크게 소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. 그래서 이제 망막 점막은 어느 정도 증상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낄 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무조건 수술을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? 네, 무조건 수술하지는 않죠. 사실은 수술이라는 거는 득과 실을 늘 고려해 봐야겠는데요. 우리가 이제 수술로 인해서 뭐 합병증의 가능성이라든지 뭐 내 몸에 조금 손상을 가하는 그런 실도 있을 수 있고, 이 득과 실을 조금 고려해서 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그때 권하는 거지, 무조건 망막 점막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수술을 권하는 건 아닙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백내장 수술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, 백내장을 같이 하는 경우는 한 25분에서 한 30분 정도.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전신 마취는 하지 않고 비수면 마취로
눈을 간단하게 마취를 해서 지금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. 이러한 경우에 제 장점은 이제 환자분들의 회복 속도가 이제 빠르다는 거죠. 한 달 정도 회복 기간을 이제 갖는다라고 환자분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수술을 이제 직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망막의 막을 제거하기 때문에 망막에 아주 자그마한 그런 손상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망막 단층 촬영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제 망막이 잘 펴지는지 회복하는 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. 빨리 회복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입원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? 네,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당일 입원, 당일 퇴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. 눈만 국소적으로 마취하고 다른 신체 기관을 마취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보통은 이제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같은 그런 입원은 하지 않고 당일 입원, 당일 퇴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때 이제 첫 번째는 약 잘 넣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손으로 눈 만지지 말라고 이제 하는 거고, 이제 뭐 세 번째는 뭐 한 일주 정도는 조금 눈에 물 들어가지 않게 조금 조심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. 일상에서 망막 점막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뭐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조금 예방하기보다는 이제 빨리 발견하고 문제가 있기 전에 빨리 치료하는 게,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망막 점막뿐만 아니라 뭐 황반변성이라든지 뭐 녹내장이라든지 뭐 백내장 뭐 이러한 노년성 질환들도 우리가 같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. 혹시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 수술적 치료를 빨리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